예,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포격 도발 때문에 이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한 사이에 긴장을 잔뜩 고조시켜놓고 최근 딸 김주혜와 함께 새로 건설된 닭 공장을 찾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주혜가 이제 뭐 평양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이제 민생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나섰는데 이번 처음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생 행보는 뭐 두 번째죠. 작년 2월 달에도 도로 건설 현장에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상 김주혜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22년 11월 달 화성 17행을 발사할 때 하얀 패딩을 입고 자기 아버지가 손잡고 나타난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한 20회 정도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가 군과 관련된 행사이거나 열병식 등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민생 행보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같이 나섰거든요. 그것도 지방으로 갔단 말이죠.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후계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또는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외신 등 일각에서 이제 김정은 아들이 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이제 정보는 2010년생 아들이 하나 있고 2013년생이 김주혜니까 이제 올해 11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7년생 성별을 알 수 없는 어떤 아이가 있다. 그런데 2010년생이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적자로서의 거기 봉건 세습제로서의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될 텐데 지금 만일 있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아마 여기 등장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은 그러면은 김주혜의 친오빠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백두혈통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주혜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김주혜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와요. 예. 이제 존경하는, 존기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오다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간부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이름이 호칭이 되다가 지금은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같은 반열에서 지금 호칭이 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한 번 나오긴 했지만 여장군 샛별 여장군 이런 표현도 한 번 나왔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그전에는 하얀 패딩 입은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정장 입고 나와요. 네. 그리고 하이힐도 신고 나와요. 게다가 지금 김주혜라고 하는 애에 대한 특별히 그 우표도 지금 발행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후계자를 위한 그런 수순으로 이런 이제 정치 일정들이나 이런 데에 김주혜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집권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안 겪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봉건 영주제로서의 조선시대 2.0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으로 봐서는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민생 행보 쪽으로도 발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남존여비 사상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그러고 장자승계도 그렇다면 이제 같이 남아 있을 텐데. 사실 뭐 김정은도 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북한 지도부는 그런 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능력이겠죠. 자기도 이제 자기 형들을 제끼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후계자로 낙점될 수 있었던 것은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항상 장자가 이렇게 이제 세습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9.19 군사합의 사실상 휴지 조각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이제 최근 4월 연속 완충 지역에서 수백 발 포사격 감행을 하고 우리 군 적대 행위 중지 구역 무효화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실 뭐 군사 합의가 이제는 뭐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9.19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연평도
또는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대원들 그 훈련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장비들 싣고 포항까지 이동을 하려면 그게 500km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국방비 100억까지 들려가면서 그렇게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2022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무려 14번에 걸쳐서 15번에 걸쳐서 예. 포사격을 했어요. 그 완충구역에. 그런데도 이제 우리 한국은 대응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포사격을 연속 사흘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는 지상에서의 그런 적대행위 금지구역뿐만이 아니고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우리도 여기에 맞대응해서 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뭐 나오셨으니까 네네. 여쭤볼게요. 자, 김여정이 북한에서 이제 자신들이 쏜 게 이제 포탄이 아니라 네네. 포성을 모방한 네. 폭약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김여정이가 사실상 담화를 가끔씩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그 담화문을 읽을 때마다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나올 때마다 보긴 합니다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첫 번째 담화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지금 담화문 발표한 것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것이 발파용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지금 포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짧아도 뭐 5km 좀 길게 나오면 20km, 40km 나가는데 그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포병 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게 이제 ANTPQ 36, 37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날아오면은 이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속도는 어느 건지, 어떤 포인지 그걸 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 포병한테 지시해서 바로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 스스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5일날 북한이 발표했을 때 우리 합참에서 200발 발표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북한에 192발 발사했다라고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흘 세 번째 되는 날 우리가 이제 90발 90발을 쐈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88발이라고 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하잖아요. 이게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입장에서나 북한의 입장에서 도대체 한국의 이 포병 탐지 레이더 수준이 얼만데 우리가 쏘는 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찾아내가지고 저게 거의 자기네들이 발표한 수치하고 맞을까? 그게 이제 확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발파용인데 한국군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그러면 이 말의 목적은 뭐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군을 다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담화가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치기 했다면 두 번째 담화는 군과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여기에 목적이 있는 아주 저급한 그런 심리전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